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교사 며느리와 상견례를 하는 중에 생긴 일입니다. 많이 배워온 며느리는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경박하게 대답했지만 효도는 꿈도 꾸지 말라는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수의 딸이 뒤늦게 도착해 내가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드라나이며 저는 60대 주부로서 하나의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냥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으로 수입이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청년 시절에 운 좋게 당첨된 청약 아파트와 아들을 키우는 즐거움으로 충분한 삶을 즐겼습니다. 딸 모두 일찍 자신의 길을 찾아 지금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 가족은 대체로 평온하고 조용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우리 가족에게 매우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평범하다고 해도 어디서도 무시당할 집안은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저희 집안이나 배경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장남이 결혼 준비를 하던 중 큰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다른 분들의 이야기만 들어왔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족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며 돈을 벌고 저는 집에서 살림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전형적인 외벌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끼리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존중해 주었고 남편 또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죠. 저와 남편 사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좋았던 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운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고 보니 큰 아들과 작은 딸 사이가 좀 그래요. 큰 아이와 작은 아이는 나이 차이가 딱 2살 차인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둘이 붙어 다녔는데 머리가 좀 커서 서로 대면대면 하다가 이젠 그냥 안숙이 따로 없어요. 그렇다고 둘이 정말로 미워하는 것 같진 않지만 만나기만 하면 투덕거리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래도 둘이 가끔 연락은 하는 것 같으니 영 좋지 않을까요? 그 집은 평범한 집이었지만 두 아이들의 성장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전화를 나누고 기본적인 교육을 갖도록 한 후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두자는 게 우리의 계획이었어요. 물론 부모로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때나 취미를 키울 때나 모두 좋겠지만 꼭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막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아들은 중학교 때 태권도를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하다가 결국은 대학교까지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등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들이 그냥 좋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말리지 않았어요. 반면에 딸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제 오빠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왔지만 딸은 명령하지 않아도 어릴 적부터 놀랍게도 사람처럼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시험 기간이 아닌데도 늦은 밤까지 책을 읽는 딸을 보고 내 딸이지만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단지 재미있어서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저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두 자녀 모두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하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딸은 따로대로 일찌감치 대학을 졸업하고 장학금까지 받아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월급쟁이 한 분이 어떻게 이 두 자녀를 다 가르쳤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두 자녀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은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지 못했지만 여유가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여 자신의 용돈을 벌었고요. 새 학기에 한 번씩은 등록금을 벌어서 내야 했더군요. 말할 것도 없이 그 녀석은 원래 꾸민이었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부터 장학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저 입학금만 내주면 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 다 대학을 마친 후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아들은 졸업 이후에 가까운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취직했어요. 점심때쯤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 마음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당신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겠죠? 일하면서 종일 소리치고 몸을 쓰는 일이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재밌어서 하는 일이라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지금은 젊으니까 그렇지만 30대가 되면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사범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제 이름으로 한 가게를 차릴 거예요. 똑부러지는 딸아이에 비해 여러모로 순한 아들이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했습니다. 30대 초반까지 돈을 모아서 태권도장을 차린 뒤 결혼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몰래 이런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세워놨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나의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신뢰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러하듯이 계획은 단지 계획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저희 아들은 정말로 그런 특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점을 보면 분명 큰 아들과 작은 딸과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계획을 세웠을 때 한 번 일을 결정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경향이 있었죠. 계획을 세울 때 많은 것들을 혼자서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설치만 실제로 실행할 때는 매우 엄격해요. 제 딸이라도 무서울 정도로요. 그러나 반면에 아들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둔한 경향이 있었어요. 계획을 세웠지만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조금씩 동요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아들은 분명히 우리가 30대 초반까지 돈을 모아 태권도장을 차리고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불러 모아서 어떤 여자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자친구라고 여자가 나였어요. 만난 지 반년 정도 됐고 둘 다 나이도 있고 나중에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닐까? 너 아마 그 아가씨랑 결혼을 생각 중이야? 응, 그래서 두 분 한번 만나보자고. 당신을 직접 보시면 제가 왜 이런지 알게 될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딱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여자를 직접 만났는데 전화한 남편이나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만나서 반가워요. 얼굴은 예쁘장하더군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어요. 사람을 그림자에 넣었다 빼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말투가 축축하게 늘어지며 어깨가 처지고 있고 더군다나 표정까지 우중충해서 어떻게 예쁠 수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범이랑은 기분 좋게 만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계시다니 그 선생님이 임용고시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느리듯이 질질 끌어서 말을 하시는 건지 이미 풍기는 분위기가 축축해지니까 사람도 말도 그럴 수 있겠네요. 예쁘게 대해도 전화와 남편에게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아들이 급히 개입했어요. 미연 씨가 시험 준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래요. 요즘 임용고시는 어렵다고 하고 그래도 그만큼 어려운데 아직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도중에 결혼은 힘든 결정이 아닌가요? 여자분이 말이 느리게 하며 주저주저하니까 아들이 다시 개입했어요. 당연하죠. 우리도 당장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미연 씨, 시험 잘 마치면 그때 결정하면 돼요.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겠습니다. 네, 그건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려는 것이지만요. 그렇게 첫 만남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말도 몇 마디 못했죠. 뭘 물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대화가 원활하지 않아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어려웠어요. 게다가 우리 부부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서 저녁만 먹고 빨리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이 데려온 여자 때문에 남편과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재범이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지는 몰랐어.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게 말이야. 성격도 음침하고 분위기도 우중충해 내모가 그렇게 좋은 건지 원 정말 결혼까지 하게 될까요? 여태까지 애들 하고 싶다는 거 반대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엔 그냥 말리고 싶어. 나라고 다르겠어 한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이야 콩깍지가 씌었으니 모든 게 다 좋겠지만 한꺼풀만 벗겨져도 대번에 달라질 텐데 그래도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지는 말아야 해요. 애들이 아직 어려워요. 결혼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두 사람 다 제대로 준비도 안 돼 있고 사람 관계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죠. 애들의 연애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재범이 성격을 알잖아.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요. 결국 저희 부부가 내린 결론은 내버려 두자는 것이었죠. 이제까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아이들인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2의 심포워트 두면 좋습니다. 헤어질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아들이나 그의 여자친구는 아직 어리고 책임있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진심을 다하더군요. 여자친구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며 차를 사기도 하였고 부모를 위해 신경 쓰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제 딸을 데려다 학원에 데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맞춰 데려다 주는 일이었어요. 시험 준비로 인해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내 아들의 기분이 조금 그랬어요. 아들이 1년 동안 여자친구를 돌봐주었어요. 처음엔 여자를 따라다니는 아들의 행동을 보기만 해서 불쾌했지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 나가다 보니 결국 그들이 결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으로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덮어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어요. 여태까지 기르던 버릇이 있어서 그러지도 못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의 여자친구가 임용고시에서 떨어졌다는 거였다. 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여자가 합격하면 곧 결혼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1년이 더 늘어났으니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길 바랬죠. 그런데 그때 아내의 마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딸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했어요. 딸은 처음에는 그냥 미국에 남아 살 것 같았는데 언제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대학에서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딸은 아직 30살도 안 됐을 때 전공은 그의 독특한 존재감으로 인해 일찍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딸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지 어린이가 벌써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던 것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녀석이 들어오자마자 제 오빠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오빠를 만난 사람이 있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고 해요. 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오빠 정말 결혼 같은 걸 할 생각이야. 당연하지. 나는 너처럼 보이나. 내가 뭐 어떻다고 내가 번 돈을 쓸지라도. 또한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결혼 생각만 해도 피곤해. 내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사람만 제대로 만나봐라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먼저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칠걸. 난 그럴 일 없다니까. 어쨌든 사람들 진짜 이상해.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다들 결혼 못해서 안달이야?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한데.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결혼 같은 건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상태였다. 어렸을 때는 그저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해서도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유학을 다녀와도 아들이 생각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보니 살살 물어보면 중간중간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결혼 생각이 정말 없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반면 딸은 여전히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시험 스트레스로 인해 아들이 그랬다고 했던 이와 달리 아들의 여자친구는 여전히 어두웠고 소심했기 때문에 아들은 그 여자와 3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던 임용시험은 그때까지도 합격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아들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미연 씨, 임용시험에 합격했어요. 선생님이 됐다는 거야? 내 수도권에 있는 사립학교인데 거기서 됐대요. 그래, 잘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 임용고시 합격을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니? 사립학교에 들어가기는 어려워도 공립학교보다 훨씬 좋다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네. 아가씨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줄래요? 저도 정말 거기에 분명 축하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잘 될 것만 같아서 기뻤지만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면은 전혀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려운데요. 임용고시에는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사립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으로 채용된다는 것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들과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했고 여자친구는 단지 아들이 선생님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작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됐다고 정식으로 인정받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진짜로 결혼을 하시나요? 네, 그런 생각이에요.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겠지만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3년 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우중충한 분위기 때문에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아들이 계속해서 웃으면서 좋아해주니 이것도 다 제 팔자로 여겼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우리 아들의 얼굴이 어둡게 변한 것 같았어요. 아들은 외모는 평범하지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이웃들도 아들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얼굴이 확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잘 웃던 녀석이 이제 잘 웃지도 않고 뭔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한숨만 쉬는 모습이었어요. 분명 뭔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죠. 더 이상한 건 그렇게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여자친구네 집에 더 자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명된 후로는 매일 아들이 차로 출퇴근을 시켜주긴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주말까지도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장인과 장모님께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결혼인데 자기가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들의 결혼은 생각보다 진행이 무척 더딥니다. 양가의 결혼 승낙을 받으면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도통 상견례 날짜를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려고 해도 아들 얼굴이 원화가 안 좋아서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딸 옆구리를 찔러서 물어보라고 시켜도 듣는 척도 하지를 않으니 저희는 그저 답답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 다음 달쯤에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으신가요? 우리는 주말에는 아무 때나 괜찮을 것 같아요. 주말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주중에는 어떠세요? 주중에는 아버지가 회사 때문에 낮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연차를 내게 된다면 남편이 월급은 많지 않아도 나름 임원이니까 연차를 내려고 할 거예요. 내일 수는 있을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아들이 결혼하기 때문에 상견례를 한다는데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얘기하는 아들의 태도가 뭔가 이상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언제가 편한지 묻고 있었지만 보기에도 딱 원하는 날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범아,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그쪽에서 원하는 날짜가 있는 거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제야 아들은 머리를 극적으로 비틀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쪽 부모님들께서 시간이 안 되신다고 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으로 날짜를 정해주셨는데 결혼은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상견례를 미룰 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이견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서로 맞추고 양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핑계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결혼이 관련된 문제인데 한 달에 단 하루밖에 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피할 수 있는 그것도 평일 낮에 만나란 제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반드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점인데도 상대방의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범아, 내가 집에서 있던 일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구나. 두 분이 정말로 바빠서 그래요. 하지만 자기 자식 결혼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해봐야 해. 한 달에 하루만 시간이라니 말이 되겠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만 해? 내 질문에 아들은 잠시 망설였다. 아들 또한 저희 부부가 여자친구를 싫어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실제로 마주할 때 불편한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나가 그렇게까지 말한 내가 됐다는 것에 대해 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았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녀석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결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아도 제게 있을 때는 밝고 명랑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막으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생각되어 그냥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으면 우리가 뭐라 할 일은 아니잖아. 날짜를 공유하면 아버지랑 상의해서 맞춰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결국 저희 부부는 그쪽 집에서 원하는 날짜에 맞춰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하기로 한 것이니까 끝까지 아들을 믿어보려는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 저희 부부와 아들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어요. 제법 이름이 알려진 고급 한정식집이었는데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예약해둔 방에서 그쪽 식구들을 기다렸어요. 참석하기로는 했지만 시간이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거의 다 왔는데 차가 좀 막혔대요. 10분쯤 늦어진다고 하셨어요. 가뜩이나 날 잡는 것부터 살짝 짜증이 났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잡은 약속 시간마저 어겨서 미웠습니다.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사돈이 될지도 모르는 저희를 이렇게 대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아들의 여자친구와 부모님이 나타났어요.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 이상한 소리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약해 놓았냐고. 어쨌든 이상한 곳에서 허세를 부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들의 여자친구 엄마가 자리에 앉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세라는 말이 특히 거슬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재범이의 엄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연이의 엄마예요.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네, 결국이요. 그러자 여자는 아주 단호한 태도로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오만 헛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 이 나이의 결혼에 대해서 정말 반대했어요. 아무리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해도 집안의 품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가가 어느 정도 품격이 맞아야 결혼이든 뭐든 하는 건데 이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묻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아들은 여태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어두워진 표정을 보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는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상견례까지 하게 됐으니 문제는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요?
격이라니요.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아요. 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저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물으셔서 몫을 나눌 수 없네요. 아니라고 단언할 순 없어요. 내 딸은 교사예요. 이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가족 대부분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어요. 교육자 집안이죠. 그런 집안에서 다른 사람 중 최대 출신인 사위로부터 받은 출신이라면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수준이 안 맞을 이유가 또 뭔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지금까지 부모 속에서 썩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자랐고 그게 충분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쪽 부모님도 아들보다 더 많은 걸 배운 며느리들이 된다면 부담스러울 텐데 왜 그런지요? 못 배운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걸 배운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괜찮으시겠냐고 물으시네요. 그래서 효도는 꿈이나 꾸실 수 있을까요? 이 여자가 지금 뭘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아이의 결혼을 방해하려고 들었는 것 같은데요. 왜 상견례를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평소에 원하던 남편도 얼굴이 찡그리고 있고 아들도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머리를 숙인 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혹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단호하게 물어보자 그녀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뒤늦게 얼른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었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건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게 결혼을 허락한 분들의 태도인가요? 그렇게 막말을 해놓고 이 결혼이 성사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원성을 높이자 당황한 아들이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래? 너는 저런 말을 듣고도 화도 안 나니 그렇게 결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저는 그런 아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결혼은 해봐야 끝이 뻔한데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일이니 자기가 알아서 하게 둔다지만 이제는 도저히 안 돼요. 되겠다는 생각에 말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딸이 들어왔어요. 좀 늦었죠. 죄송해요. 강의가 좀 길어져서. 야, 유미현, 내가 여기 있어서 언제 왔어? 딸의 말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랐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아는 것 같은 동공지진이었어요. 오, 지영아. 뭐야, 오빠가 결혼한다는 사람이 미연이라고? 진짜 세상이 좁네. 어떻게 여기서 널 만나게 됐어? 맞아, 저도 화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미연 씨랑 아는 사이잖아. 그럼 나랑 미연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자기는 꼭 교대에 가야 한다고 했더니 오수까지 하더니 결국 교대에 가긴 갔다고 해. 얼마 전에 임명도 된 것 같은데 저는 오수를 했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 물었어요. 그럼 수능을 5번이나 쳤다는 말이야? 그래. 얘가 나쁜 애는 아닌데 공부는 잘 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어디로 교대를 갔어? 응, 그게 땡땡 대학교예요. 뭐, 그런 대학교도 있어? 살면서 이런저런 대화와 이름은 들어봤지만 맹세권대. 정말 처음 듣는 대학이었어요. 그런 대학이 좋은 곳일 법인 없잖아요. 심지어 그런 대학을 오술까지 해서 가다니. 방금 전까지 무슨 엄청 배운 것처럼 나대던 여자 꼴이 배레 우스워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발끈해서 제 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예, 너는 여기 어른들 계시는 거 안 보이나? 어디서 버릇없이 함부로 떠들어 못 배운 티도 정도 것이지. 그러자 딸아이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더니 대꾸하더군요. 못 배워요. 국내에서 저보다 많이 배운 사람 찾기 어려우실 텐데. 뭐라고요? 제가 미국 땡땡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현재는 땡땡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땡땡 대학교 딸의 학력을 듣고 있는 그 여성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씀이시군요 싶어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죠. 네, 우리 딸의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현재 대학교 교수로 계신데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 쪽에서 봐야겠네요. 원래 부모의 가장 큰 자랑은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들도 그렇고 어떤 작은 것도 그렇고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는 저희가 더 잘해야겠네요. 키우는 것 같은데요. 사실 따님이 사립학교에 입학했거든요.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잖아요. 이미 아들의 결혼은 물 건너간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독한 소리가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나섰더니 이번에는 딸아이가 지원 사격을 해주었습니다. 어머, 너 설마 거기 들어갔어? 너희 아버지가 교장으로 계신 그 학교에 세상에 웬일이니? 교사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더니 널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가 보다. 딸의 말에 그 부부의 얼굴이 찡그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마치 땅에 박혀버릴 것처럼 서 있었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의 반응을 보니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상견례는 이미 실패로 끝나고 나는 남편이나 아들을 그런 자제 집안에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아들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아들도 끝내 그만두기로 결심한 것 같았고 딸이 마지막으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결혼이 진행되었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휘말렸을 텐데 차라리 회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했으니까요. 격다지기를 좋아하는 분들이시니까 그쪽 집안에 맞는 사람을 잘 찾아서 지내보세요. 물론 그쪽 집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다른 문제지만 오빠, 당장 따라와. 그렇게 결혼은 없어졌습니다. 따로 약혼한 것도 아니고 서로 결혼하기로 합의한 것도 아니니 파혼이라고 불러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아들로서 꽤 오랫동안 당황했습니다. 원래 성실하게 일에 열중하면서 일은 빠뜨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단지 심적으로 많이 어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한반년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그 아가씨를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은 방황한 후 전에보다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도 전에는 때때로 친구들과 만나거나 여행도 다녔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돈만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후에 아들은 약간 변두리에 위치하지만 나름 좋은 곳에 자기 이름을 건 태권도장을 개업하였습니다. 태권도장을 차리느라 대출을 제대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는데 운영은 아들이 잘해서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도장은 항상 아이들로 문을 닫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장을 하면서 어린이집과 연계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거기서 원장과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이라 해도 나이는 아들보다 딱 1살 나이가 어린데 생김새도 참 좋고 성격도 밝아서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작년에 결혼하고 지금은 막 걷기 시작한 손자까지 집안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그때 우중충한 아가씨는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딸에게 물어봤더니 그 집에서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 같았습니다. 원래 성격이 소심한 개였고 솔직히 말해서 머리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내버린 탓에 학부모들의 향이 매우 심했던 것 같아요. 퇴근길에 학부모가 머리에 썩은 양파를 던진 적도 있었다던데요. 그런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만두고 집에만 있게 되었나 봅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실력에 어울리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건데 교육자이지만 타이틀 때문에 억지로 가르치게 되었던 거네요. 이미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런 사건도 겪으니 참다운 일이었겠네요. 험한 일을 겪었으나 그 아가씨도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다가 더 고통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의 행복을 찾았어요. 아들도 그때의 일은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교수이면서도 철없이 행동하는 딸아이를 시집 보내는 일뿐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